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난설원이 지은 가사 작품인 규원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규원가를 지은 허난설원은 1563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여류 시인으로 난설원은 호이고 본명은 초이이며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시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15살에 결혼을 했으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고부 갈등도 심했고요. 어린 두 자녀를 잃는 등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27살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한시의 유선사, 가사 작품으로는 규원가 등이 있고 유고집에는 난설원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시 유선사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선녀가 되어서 선계에서 이룬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현실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난설원의 생각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은 당대 석학인 초당 허엽 선생의 아버지였고 남동생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입니다. 15살의 김성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 김성립은 신혼 초기부터 가정을 등한시하고 기생집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잦은 외박을 하는 남편과의 불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심하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으로 순탄치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 역시 당쟁의 여파 때문에 아버지 허엽이 운명을 하고 오빠였던 허봉도 객사를 하면서 난설원의 삶은 더욱 기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여성이었기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난설원의 삶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남성 지배적인 체제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은 그 지위가 남성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었고 사회적인 제약도 많았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억압적인 제도와 규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삶은 인정받지 못했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았던 허난설원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급기야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원가의 규원은 규방에서 지내는 여인의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외롭게 지냈던 화자가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원부사 또는 원부가라고도 합니다. 규원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면서도 남편을 기다리며 한스럽게 살아야 했던 시적 화자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규방 가사입니다.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유교적인 인습과 규범 속에서 참고 살아야 했던 여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허난설원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조선시대 여인들의 공통적인 아픈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시대 봉건사회에서 여인들이 겪는 외로움과 고달픔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현대사회의 여성과는 위상이 아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내방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내방 가사는 규방 가사라고도 합니다. 규방이란 여성들이 거처하던 안방을 의미하고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하던 가사를 말합니다. 부녀자들의 일상생활과 그 속에서 겪는 여성적 삶의 고민과 다양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표현된 작품이 많습니다. 규원가는 후대 규방 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규원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30말쌈 하자니 목이 맨다. 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늙어서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맨다. 화자는 엊그제는 젊었는데 지금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는 얼마 전을 의미하는데요. 젊었던 날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부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이 이미 지나갔음을 생각하며 인생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화자와 현재 늙은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면서 늙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소년 행락. 소년 행락은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내던 것을 뜻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즐거웠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이 메는구나 에서 목이 메일 정도로 화자가 울컥한 감정을 느끼고 앞으로 할 말이 서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른 말씀은 화자의 서러운 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덧없이 흘러간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 늙은 처지를 한탄하면서 서러운 사연을 적는 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생 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공의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오락의 연분으로 장한 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부모님이 날다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는 바라지 못해도 훌륭한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랐는데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이자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에 호탕하게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보면 부모님이 몹시 고생을 해서 화자를 길러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인 공우의 배필이 되는 것은 화자 부모의 이상이었고 훌륭한 남자인 군자의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기른 딸을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을 것이고 화자 자신도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어린 시절 결혼에 대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화자 부모님이나 화자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서울 거리에서 놀기 좋아하는 풍류객이며
행동이 경박한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오라 노인의 중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배경을 외적인 요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와 결혼한 것은 운명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월하 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인데요. 중국 당나라의 위고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서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아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자는 원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삼생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적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장안유업 경박자라는 말로 남편의 인품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화자는 남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놀기 좋아하는 풍류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놀기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화자는 무조건 순종적인 여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는 결혼이 당사자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집안 어른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인물,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된 사항을 꿈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상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시집간 뒤 남편 휴증 들기를 살얼음 디디듯 하고 이 부분을 보면 화자는 결혼 초기에 살얼음 디디듯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남편의 경박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화자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았던 당시 봉건사의 여성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인 허난설원은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지만 고부간의 갈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한자어는 열이박빙인데요. 살짝 어른 초여름, 초겨울 얼음을 밟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살짝 어른, 초겨울 얼음을 밟은 것과 같다. 즉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열이박빙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시절 결혼에 대한 환상과 결혼 초기의 상황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절에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15, 16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이 모습과 이 태도로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바랐더니 자, 이 부분에서 3528 35는 35를 곱하기 하면 35, 15고 28을 곱하기 하면 16이죠. 그래서 35와 28은 15살, 16살을 말하는 것으로 젊은 시절을 가리킵니다. 결혼 초기인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부부가 되어서 평생 같이 지낼 것을 다짐하는 언약을 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광이 후를 하고 조물이 다시 하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한 어대 두고 면목 가증 되고 고나.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주가 몹시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오리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 고운 머리털과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에 두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연광은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고 후를 하고는 거침없이 시원스럽다는 뜻인데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이 부분은 봄과 가을의 계절이 배틀에 오리 감기는 북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여성의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젊은 시절의 눈같이 고운 머리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조물주가 시기해서 현재는 남에게 미움을 받을 만큼 보기 싫은 얼굴로 변하고 맙니다. 아름답던 외모가 사라져서 씁쓸해하는 화자의 마음이 어디 두고의 어디라는 부사어에 담겨 있고요. 젊은 시절 아름다움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에서 인생무상의 감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얼굴과 현재의 미운 얼굴을 대비해서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진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날 괸소냐.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내 얼굴을 내가 보더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 얼굴을 나 자신이 봐도 안 예쁜데 이미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면서 음문 형식으로 화자의 신세를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임과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자신의 외모에서 찾고 있습니다. 늙어서 보기 싫은 모습이 되어서 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화자의 신세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늙어서 밉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 다른 이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자신의 불행이 다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태도와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한자어는 수원, 수구인데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라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는 기 세 번째 부분으로 세월의 덧없음과 늙고 외로운 신세에 대해 한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연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기 부분으로 흐르는 세월에 대해 한탄하며 임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여기고 현재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면서 신세에 대해 자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곱피고 날 저물 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으로 어대 머무는 곳.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335 어울려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났다는 말인가?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다가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어디 머물며 노니는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는데 임의 소식을 어찌 알 수 있으랴. 3355는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화자의 남편은 평소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남편이 다니는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화자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기생을 가리키는 거고요. 화자에게는 질투의 대상입니다. 꽃이 피고 해가 저물어 갈 때 정해진 장소가 없이 남편이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집을 나가서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이 향락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처가 불분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남편의 행방을 짐작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을 어디라는 부사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걱정의 마음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마금편은 훌륭한 흰말과 금으로 만든 채찍이라는 뜻인데 호사스러운 차림새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대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을 들어서 그 자체나 전체를 드러내는 수사법입니다.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라며 남편에 대한 행방과 소식을 몰라서 답답한 화자의 심정이 의문 형식의 서리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생집에 출입하면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편에 대해 원망하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만 여성은 사회적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오로지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당하며 살아야 했던 당시 여성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문. 12대 김도 길샤 30날 지리하다. 인연을 끊으려 한들 임에 대한 생각이 없겠는가? 임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 12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30날 지루하기만 하다. 남편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그리움의 감정도 있어서 이중적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당시 남성 위주의 봉건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여성의 한스러운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원망스러운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마음이 혼재해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2시간이 조선시대에는 1시간인데요. 그래서 12시간이 하루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자시, 1시에서 3시까지 축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모두 12시간이 하루입니다. 30날, 즉 30일, 한 달인데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긴 날들이 모인 30날은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을지 화자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움을 한탄하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오랜 기다림으로 지루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면요. 창밖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매화는 겨울과 봄 사이에 피는 꽃인데 매화가 한번 피고 지면 1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화자가 머무는 창밖의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질 정도로 해가 지냈지만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화자의 처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화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연물입니다. 의문문 형식을 활용해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별한 상황이 여러 해가 지났고 화자의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창은 여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하는 건데요. 사창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단어죠. 다음 구절을 보면 겨울밤 차고 찬제 좌최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구준비는 무수일고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는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아름다운 봄철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다. 겨울밤이 차고 차다라는 구절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하고 있고요. 좌채눈은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좌채눈은 현대어로 자국눈인데요.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을 말합니다. 여름날에 내리는 구준비는 화자의 서글픈 심정과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그리고 삼춘화류는 봄날에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데요. 그 경치를 봐도 아무 관심이 없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데도 어떤 감흥도 느낄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화자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외로운 처지 때문에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서글픈 정서를 대비해서 화자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싸. 가을달이 방에 비치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에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조차 어렵구나. 가을달이 방에 비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한 느낌을 주죠. 그런 배경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실솔은 귀뚜라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귀뚜라미도 울고 화자의 마음도 울고 싶을 만큼 외롭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귀뚜라미와 화자의 감정은 동일한데요. 화자는 서글픈 감정을 자연물인 귀뚜라미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숨을 길게 쉬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숨과 눈물은 화자의 슬픈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겨울, 여름, 봄, 가을 이렇게 4계절을 제시해서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여인의 외로운 정서와 남편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애달픈 심정을 4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4계절의 풍경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라고 해서 버림받은 여인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제도 하에서 규방에 갇혀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대부 여인의 모습과 한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 변화에 따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승 부분이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원망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로혀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돌이켜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지금까지 화자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지나간 시간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이렇게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검은고를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빚기하나 병년아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도는 듯. 청사초롱을 돌려놓고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병년아 한 곡조를 시름에 섞어 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의 댄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화자는 우울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검은고를 연주하기로 합니다. 녹기금은 푸른색으로 꾸민 검은고를 말하는데요. 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고 병년아를 연주합니다. 병년아는 검은고 연주곡 제목인데요. 매우 슬픈 곡조라고 합니다. 그 곡조에 시름을 섞어서 연주를 합니다. 시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시름을 검은고 연주에 섞는다라고 표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통해서 화자는 외로움과 시름을 달래려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검은고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 상감물인데요.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서 시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스스로 달래려고 합니다.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를 중국 소상강의 밤비가 내릴 때 대나무 잎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픈 곡조에 시름을 섞어서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음악도 슬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강가에서 슬프게 울다가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흘린 눈물 자국이 대나무 반점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이를 소상반죽이라고 합니다. 인용된 관련 고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시름을 달래기 위한 검은고 연주도 결국은 슬프게 들리고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묘 앞에 세운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이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시름을 잊기 위해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가 소상강의 밤비가 내릴 때 대나무 잎을 때리는 소리 같고, 망주석 위에 천년 만에 찾아온 학이 우는 것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슬프고 처량한 검은고 소리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 대꾸법이 쓰였고, 섰도는 듯, 운이는 듯 주기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슬프고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옛날 중국 요동의 정영이라는 사람이 영어산에 가서 돌을 배워서 학이 되어 천년 만에 돌아와 화표에 앉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부용장 정박하니 네 귀에 들리 소니 간장이 구국돼야 굽이굽이 끊쳐서라.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가락이 아직 남아있건만은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안이 텅 비어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마음속이 9구비가 되어 구비구비 끊어질 듯 애통하구나. 옥수는 여성의 아름답고 고운 손인데 화자의 손을 말합니다. 화자가 연주하는 검은고 솜씨는 빼어나서 옛 가락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부용장은 연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휘장인데요. 그곳이 적막합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화자의 뛰어난 검은고 솜씨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통해 독수 공방의 처지에 놓여있는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장이 구국된다라는 구절은 몸속 내부의 창자가 9구비로 서려 있다는 건데요.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말합니다. 그 구곡 간장이 구비구비 끊어질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글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검은고를 연주하지만 그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애통한 마음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바람에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수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고자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화자는 현실에서 임을 만날 수 없고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차라리는 현실에서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체념적 태도를 강조하는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꿈을 꿀 것이고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꿈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상해주고 현실적인 갈등을 해소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화자의 현실과 이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꿈입니다. 꿈속에서 임을 만나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나뭇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인 벌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는 잎과 짐승은 겨우 든 잠을 깨우는 자연물로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화자는 독수 공방의 상황에서 밤에 외로움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7월 질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렸건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는고.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칠석 1년에 한 번씩은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은 가신 후로는 무슨 장애물이 가렸기에 오든지 가든지 소식조차 끊겼는가.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7월 칠석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만납니다.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7일은 만나기 때문에 다음 만남은 기약할 수 있습니다. 견우 직녀와 화자는 대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화자는 견우 직녀와 달리 임의 소식조차 몰라서 임과의 만남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옛 이야기 속 주인공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 서쪽에 있는 전설 속의 강인데요. 길이가 3철이나 되고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약수를 임과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기에 소식이 끊어져 오지도 가지도 않느냐고 임을 원망하며 자조적인 어조로 탄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난간의 비겨셔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조로는 맺혀 있고 모으니 디나갈제 중림 푸른 고대 새소리 더욱 설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데를 바라보니 불끝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구름 지나갈 때 나무숲 푸른 곳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가고 대나무 숲이 푸른 곳에는 새가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화자의 고독하고 서글픈 처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는데요. 초로는 화자의 눈물을 연상하게 하고 모우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서럽게 우는 새는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입니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이실까. 아마도 이님의 주의로 살똥말똥하여라.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운명이 기구한 젊은 여자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듯 말듯 하여라.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겠지만 화자 자신이 가장 서럽다고 느끼고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처지를 지닌 여성 중에서 자신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불행한 신세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또 있을까라는 표현에서 의문 형식의 서리법을 통해서 불운한 삶의 원인이 타고난 운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 때문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서 화자를 전혀 돌보지 않는 불성실한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규언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끝 구절은 임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결 부분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규언가에는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언가의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장안 유엽 경박자와 결혼을 하고 살 얼음 디디듯 마음 졸이며 불안하게 시집살이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 독수 공방을 하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은 화자는 홀로 방 안에 앉아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화자의 모습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교적 봉건 사회에서 참고 견디는 한스러운 삶을 살면서 고통받아야 했던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규언가의 주제는 집에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1번 대구법, 서리법, 지규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고사를 인용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징 3번을 보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3, 4조 또는 4, 4조, 4음보의 연속체로 구성된 가사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내방 가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사의 작자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번째 특징을 보면요. 유교 사회의 봉건적인 인습과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이 겪는 한스러움을 표출하고 있고요. 여성 화자는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을 경박하고 방탕하면서 신의가 없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난설원이 지은 가사인 규언가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